이번 시간에는 5.2 곡선을 따라서 곡면 접벡터의 평행 운송에 대해서 하겠습니다. 우리가 평면에서 평면 R2에서 다음을 보죠. 우리가 점 P와 Q가 이게 서로 다른 점입니다. 이때 VP는 작용점이 P인 데서의 이 접벡터고 W, 그런데 자 VP의 성분을 표시를 해보면 VP는 벡터 부분의 성분이 V1, V2인 P를 하겠습니다. 자 W는 작용점이 Q인 점, 그리고 P와 Q는 서로 다르다고 그랬습니다. 이렇게 W1, W2 벡터 부분이 이렇게 된 작용점이 Q에서의 접벡터죠. 자, 이럴 때 우리가 VP 이거와 WP는 WQ 이거는 평행하다 라고 정의를 하는데, 어떨 때 정의를 하냐면 이제 V1과 W1이 같고 V2와 W2가 같을 때, 즉 이 벡터 부분이 서로 같을 때 우리가 평행하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하면 우리가 VP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작용점이 이렇게 돼 있고 Q가 작용점이 다릅니다. 그런데 이 벡터 부분은 서로 같을 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VP를 WQ로 이렇게 평행하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을 우리가 평행 운송이라고 합니다. 이 접벡터를 작용점이 다른 것으로 벡터 부분이 전혀 변함이 없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것을 평행 운송이라고 합니다. 우리가 할 것은 평면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, 이것을 곡면에서 그대로 어떻게 정의를 할 거죠? 그래서 곡면에서 이걸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을 정의를 합시다. 자, M이 곡면이고 감마가 실구간 AB에서 M으로 가는 곡면으로 가는 이 곡선입니다. 그럴 때 이 벡터장 X, 그런데 이 정의역이 AB, 위에 곡선의 정의역과 같죠? 이게 이제 접벡터 공간으로 가는데, 이게 우리가 곡선 감마에 놓인 M의 접벡터장이라고 하겠습니다. 어떨 때 이 X에서 T에서의 이 함수값이 T 감마 T의 M 이거일 때, 그럴 때 곡선 감마에 놓인 M의 접벡터장이라고 하는데, 즉 이렇게 되는 거죠. 여기에 곡면이 있고 여기에 A, B에서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감마가 이렇게 있는데, 우리가 X는 접벡터장인데, X는 이 A, B 이 구간에서 되는데, 여기서 이렇게 뭐 정의가 되는 거죠.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, 그러면 이 임의의 T에 대해서 여기 감마 T가 있으면 이때 이게 XT인데, XT가 이 곡면에 접합니다. 작용점이 감마 T인데 이 곡면에 접해서 곡면에 이 저평면에 놓여 있는 거죠. XT가 저평면에 놓여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접벡터가 저평면을 벗어나면 안 되죠. 이것을 곡면 감마에 놓인 M의
접벡터장이라고 합니다. 우리가 그 예로 그 단위 법선 벡터장이 되겠죠. 이제 보기 우리가 m이 그 단위 법선 벡터장이 n인 곡면, 방향을 줄 수 있는 곡면, 그럴 때 여기에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곡선에서 우리가 감마 t 얘가 이제 얘가 A, B에서 이제 TM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이런 형태죠. 그래서 이게 감마에 놓인 M의 접벡터장이 됩니다. 이거는 이 곡면에 이 감마가 놓여 있으면 이 감마다 T는 이 곡면에서 이 곡면에 접벡터들이 되죠. 이게 감마다 T에서 이해가 있을 수 있고,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n바, 얘는 우리가 곡면의 접벡터는 아니죠. TM이 아니라 TR3에 들어가죠. 그래서 NT는 뭐냐면 N 감마 T를 NT라고 넣죠. 그러면 NT는 이 곡면의 그 접평면과 직교하기 때문에 이 곡면은 M의 접벡터장이 아닙니다. 그런데 우리가 ST는 우리가 단위 법선 벡터장인데 이것은 NT n바 t 곱하기 TT는 위에서 TT는 감마다 t를 크기로 나눈 거죠. 그러면 이 S는 감마에 놓인 M의 접벡터장이 됩니다. 여기서 이 ST는 우리가 이 색으로 놓으면은 이게 T 방향이고 이것과 곡면에 직교하는, 이 곡면에서 이렇게 직교하는 방향으로 ST가 이렇게 곡면에 접하면서 이렇게 정의가 되죠. 그래서 ST나 이제 얘가 감마 프라임 T, 이런 TT, 이런 게 곡선 감마에 놓인 M의 접벡터장들의 얘들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평면에서 두 접벡터가, 작용점이 다른 두 접벡터가 평행하다고 했는데, 그것을 곡면에서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. 이 정의를, 자, M이 곡면이고 여기 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. 이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, 이제 이 접벡터장이 TM, 이게 이제 감마에 놓인 M의 접벡터장이 주어져 있는데, 그러면 우리가 이 접벡터장, 이거는 곡선 감마를 따라서 평행하다라고 정의를 하는데, 어떨 때 이 평행하다라고 정의를 하냐면, 이 T로 이걸 미분을 하면 이 도 접벡터장, 이 도 접벡터장이
이 m의 접평면과 m과 직교, 그러니까 m과 직교한다는 것은 m의 접평면과 직교한다는 거죠. 직교하면 우리가 평행하다고 합니다. 이 직교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 m 접평면 쪽으로는 전혀 그 변화가 없다는 거고, 변화는 그 m과 직교하는 방향으로만 그 변화가 있다는 말이죠. 이것을 평면에서 보면, 만약에 m이 평면이었다, 이게 R2 곱하기 0, 예, 공간에 놓인 이 평면일 때, 이거일 때 한번 보면, 이제 곡선은 그러면 감마 t는 감마 1t, 감마 2t, 그리고 세 번째 성분은 0이 되겠죠. 그럴 때 이제 곡선에 놓인 접벡터장은 xt는 이게 x1t, x2t, 그 다음에 이거 0이 되죠. 이게 감마 t, 곡선에 놓인 접벡터장입니다.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도접벡터장은 이 성분을 t로 미분한 거죠. 감마 t 이렇게 되죠.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는데, 자, 이 x가 위에서 그 정의 곡선 감마를 따라서 평행하려면, 이 감마를 따라서 평행하려면 위의 정의에 의해서 이 t에 대해서 미분한 이 도 접벡터장이 이 평면에 직교해야 되죠. 그러면 이것은 x1성 첫 번째 성분으로 변화율이 0이 돼야 되고, 그리고 x2 성분으로의 변화율이 0이 돼야 됩니다. 그런데 이제 xt가 이 성분들이 다 변화가 0이라니까 이 xt, yt가 다 상수라는 말이죠. 그 말은 xt 이게 상수함수, 이게 x1t, x1 상수함수, 그리고 x2도 상수함수입니다. 즉 xt가 감마를 따서 평행하다는 것은 이 평면에서 어떤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, 지금 이 평면 xy 평면입니다. 그럴 때 이 접벡터가 그대로 전혀 변함이 없다. 우리 맨 처음에 나왔던 이 두 접벡터가 작용점이 다른데 평행하다 때 이렇게 따지는데, 이거는 벡터장인데 전혀 변함이 없어서 벡터 부분이 이제 계속 똑같다는 거죠. 그럴 때 우리가 이 벡터장은 이제 곡선 감마를 따라서 평행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곡선이 감마를 따라서 평행하기 위한 그 조건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,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한번 앞에 그걸 찾아보면은, 자, 파이가 d에서 m으로 가는 이게 좌표 조각이면,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i 성분으로 미분하고 j 성분으로 미분하는 거, 파이를 i로 미분하고 j로 미분하는 것을 그 점에서의 그 기저들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, 이것은 i가 먼저고 j죠. 그 다음에 k 파이 k 아니 dk 파이 더하기
Lij n 파이 이렇게 성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. 여기서 이게 이렇게 파이가 됐을 때 여기 일령 벡터가 이거 d1 파이로 가고 01 벡터는 d 파이로 가고 그 다음에 n은 이 접 벡터의 이 수직인 게 n이죠. 그래서 이 d1 파이 d 파이 n 이것이 이 공간에서 접공간의 그 기저인데 그 기저들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. 이 dj di 파이 벡터를 이 기저들로 나타내서 이렇게 크리스토펠 기호와 제2 기본 형식의 개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.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감마는 이제 파이 에타 이게 A, B에서 M으로 가는 이 곡선이면 그러면 이런 상태죠. 여기에 D가 지금 파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자, A, B가 곡선이 감마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으로 딱 들어간다고 합시다. 이것을 곡선 전체가 아니라 이 좌표 평면에 그냥 놓여 있게 파이 D 안으로 가게 하면 그러면 이 곡선은 이 에타로 오게 하는 에타를 거쳐서 파이로 가면 이 감마가 되죠.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x가 a, b에서 tm인데 이게 이제 감마를 따라서 정의된 감마에 놓인 m의 접벡터장이면 이게 xt가 어디에 놓여 있냐면 t 접벡터장인데 t 감마 t 작용점이 감마 t인 이것에 놓여 있을 때 그럴 때 xt가 이제 x가 이제 감마를 따라서 평행하다. 이것은 이 x 변화 도 벡터장이 그 곡면의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도 벡터장에 이 접벡터 성분이 전혀 없는 거니까 이 도 벡터장을 di 파이 이것으로 내적을 하면 여기 이게 0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죠. 이게 i가 1, 2일 때 이게 이 부분이 이제 t에서 그 m의 접평면의 기저가 되니까 그쪽 성분이 0이 된다는 게 이 도 벡터장이 곡면에 그 직교한다는 것과 같습니다. 그러면 자 x가 감마를 따라서 평행하다는 것의 필요충분 조건이 이와 같은데 이것을 좀 다르게 나타내 보면 우리가 m이 곡면이고 감마가 그 다음에 파이가 d에서 m으로 가는 좌표 조각이 있을 때 감마는 에타를 거쳐서 파이로 가는 이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x는 곡면에 놓인 접벡터장 이것을 xi di 파이 에타 이렇게 뭐 표현이 되는데 감마에 놓인 m의 접벡터장 이렇게 돼 있을 때
x가 곡선 감마를 따라서 평행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위에 이 정리 위에 있는데 이제 다르게 표시를 하면 xk 닷 더하기 xi 에타 j 닷 감마의 ijk 이것이 0이 되는 거다. 여기서 k는 1, 2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. 식이 좀 복잡한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. 그래서 이 방정식이 성립이 되면 이 접벡터장이 감마를 따라서 평행합니다. 그래서 접벡터장이 감마를 따라서 곡면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죠. 그 변화가 저기 곡면의 수직임 쪽으로만 있다. 그게 이 식을 만족하는 것과 같다. 자, 왜냐면 우리가 이 벡터장을 성분으로 지금 이렇게 di 파이 에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평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도벡터장 그 변화하는 도접벡터장을 계산을 해서 그게 곡면의 수직이 돼야 되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것을 t로 미분을 해야 되죠. 그러면 위에서 이 스칼라와 벡터가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미분은 라이브니츠 공식에 의해서 앞에 부분을 미분하고 뒷부분은 그대로 있고 더하기 그 다음에 앞부분은 그대로 있고 뒷부분을 이제 그 t로 미분을 하는 건데 여기 합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di 파이 에타 이것을 dj로 이걸 이렇게 미분을 하고 여기 에타가 있으니까 여기는 에타 j 닷 이게 합성의 미분이어서 이렇게 되죠. 이것이다. 그런데 우리가 이제 x가 감마를 따라서 평행하면 이 필요충분 조건이 뭐냐면 그 x 닷 이것이 dl 파이 닷 에타 이게 0이 돼야 되죠. l은 1, 2 그런데 이제 근데 저걸 계산을 한번 해보면 x 닷 dl 파이 닷 에타 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 x 닷은 위에 계산이 됐죠. x 닷 이게 계산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제 dl 파이 이것과 내적을 하는 거죠. 내적을 하면 집어 넣어보면 xi 닷 이것 있고 그 다음에 di 파이하고 dl 파이 이거 내적한 거니까 gil 에타 이렇게 되고 더하기 그 다음에 xi 에타 j 닷 그 다음에 dj di 파이 에타 이렇게 하고 내적 dl 파이 에타 이렇게 되죠. 그런데 여기는 xi 닷 여기는 gil 닷 에타 이렇게 있고 더하기 이제 밑에다 좀 xi 에타 j 닷 있고 자,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감마 ijm
에타 dm 파이 에타 더하기 l ij n 아니 에타 그리고 이게 n 감마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.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되죠. 그리고 여기에 이제 dl 이거 내적 dl 파이 에타 이렇게 되죠.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, 이것하고 이거 내적을 하면 이것하고 이거 직교하니까 이게 0이 되죠. 그 다음에 앞부분을 이제 내적을 이제 하면 이게 xi 닷 이것에 g il 닷 에타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 뒷부분은 0이 되고 앞부분만 이렇게 되니까 더하기 xi 에타 j 닷 이렇게 되고 이제 감마 ijm 에타 그 다음에 이거 내적을 한 거 gml 닷 에타 이렇게 되죠. 자, 이거이므로 위에 우리가 그 x가 감마를 따서 평행하면 이 계산된 게 l이 1, 2일 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. x 위에 거 그대로 gil 에타 더하기 xi 에타 j 닷 감마 ijm 닷 에타 gml 닷 에타 이게 0입니다. l은 1, 2 그래서 이 식을 얻는데 이 식이 우리가 주어진 그 구하려는 식이 아니죠. 자, 이 식에서 우리가 자, 위 식에서 위에 이제 이 식에서 L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되는데 여기다가 x.i gil 에타 이것에 더하기 xi 에타 j 이 감마 ijm 에타 g ml 에타 여기에 gl lk 이렇게 하면 이게 0이 됩니다. 여기서 여기서 k는 1, 2일 때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한 것은 위에 식에서 L이 1일 때 이것을 곱한 거 더하기 즉 L이 1일 때 이것을 곱한 거에다가 L이 2일 때 또 이걸 곱한 것을 더한 거죠. 이게 아인슈타인의 합규약을 써서 그래서 이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역행렬 관계니까 이 부분이 xi 닷 이게 델타 ik 에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는 더하기 xi 에타 j 닷
감마 ij m 닷 에타 이것에 델타 mk 닷 에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i하고 k가 같을 때 1이고 다를 때 0이니까 즉 xk 닷 더하기 xk 여기서 xi 에타 j 닷 더하기 감마 ij 이거 m하고 k 같을 때 1이고 다를 때 다르니까 여기가 k 닷 에타는 0이 됩니다. k는 1, 2.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구해졌습니다. 그래서 저 벡터 x가 곡선 감마를 따라서 평행하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. 이제 역은 이 등식이 성립하면 x가 곡선 감마를 따라서 평행하다라는 것을 보이면 되는데 위 가정을 거꾸로 올라가면은 역으로 위 가정을 거꾸로 올라가면 이게 성립합니다. 역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저 벡터장이 곡선을 따라서 평행하기 위한 필요충분 중에 한 식이 이 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저 벡터장이 이제 곡선을 따라서 가는데 곡면 쪽으로의 변화는 전혀 없다. 이 저 벡터장의 변화는 곡선의 수직인 쪽으로만 변한다. 그러니까 곡면 입장에서 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곡면에서 이 두 저 벡터장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P 그리고 이제 VP는 TPM 이고 이제 WQ 이거는 또 WQ 이거는 TQM입니다. 자, 우리가 이게 평행하다는 것을 정의를 우리가 평면에서처럼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평면에서처럼 간단히 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곡선이 있어야 됩니다. 어떤 곡선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VP는 WQ와 이제 곡선 감마를 따라서 평행하다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. 평행하다. 평면하고 다르게 이 곡선을 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정의가 뭐냐면 어떤 이 감마 곡선 감마를 따라서 평행한 저 벡터장이 존재하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저 벡터장이 존재해서 이 저 벡터장이 뭘 만족을 해야 되냐면 XA에서는 이 VP고 이게 마지막에서는 WQ가 되는 그런 곡선 감마를 따라서 평행한 저 벡터장이 존재할 때 VP는 WQ와 곡선 감마를 따라서 평행하다고 합니다. 즉 VP는 이것을 따라서 이
전혀 변함이 없이 해서 여기까지 도달을 하는 그런 접벡터장이 존재하는 거죠. 우리가 그래서 평면에서 그 평행하다는 것을 곡면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, 이때는 반드시 곡선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. 곡선이 달라지면은 이게 그 평행하다는 게 달라집니다. 근데 우리가 정리해서 자, m이 곡면이고 감마가 정칙 곡면, 감마가 A, B에서 M으로 가는 이게 정칙 곡선이고, 접벡터가 V 감마 T0에서 이게 접벡터이면 이렇게 돼 있으면, 그러면 자, X T0에서 이게 V 감마 T 이것이면서 감마를 따라서 평행하는 접벡터장 X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.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정리인 피가르 랜델레프 정리를 적용을 하면 이게 바로 나옵니다. 왜냐면은 우리가 곡선이 주어졌으면 곡선 이것에 놓인 접벡터장 x를 성분으로 나타내면 xi di 파이 에타 이렇게 되는데, 이것에 대하여 이제 v 감마 t0 이것을 vi 성분으로 나타낸 d 파이 에타 t0인데, 이거로 놓으면 이제 피카르 린델레프의 그 정리에 따라서 미분방정식의 해가 유일하다는 그 피카르 린델레프의 정리가 있죠. 이제 초기값 문제에서 이 xk.t 이거는 더하기 xit 에타 jt 에타 j.t 이것의 감마 ijk 에타 1t 에타 2t 이거는 0, 그 다음에 초기값 xkt0이 이제 vk, k는 1, 2. 이것의 해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. 가 T0 근방에서 이제 존재합니다. 그럼 이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이렇게 T형은 T형 근방에서인데 이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점에서 또 이걸 적용해서 계속 하면은, 그러면 이 정리가 증명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피카르 린델레프의 정리에서 우리가 곡면에 어떤 이 곡선이 있고 여기에 어떤 벡터가 하나, 접벡터가 주어져 있으면 이 접벡터를 평행하게 움직이는
그런 이 접벡터장을 유일하게 존재합니다. 그래서 이때 위에서 위의 x를 우리가 곡선 감마를 따라서 이 접벡터 감마 t0 이것의 평행 운송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,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에 접벡터가 있는데, 감마 t0 접벡터가 있는데, 이것을 곡선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고 이 변화가 곡선 바깥으로 나오고 곡선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평행, 그런 벡터장 x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죠. 저러면 우리가 다음 정리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. m이 곡면이고 이 감마가 곡선이고 x하고 y가 감마에 놓인 m의 접벡터장일 때 그러면 이때 조건이 뭐냐면, 자, x와 이 y가 감마를 따라서 평행하면, x와 y가 감마를 따라서 이렇게 변해 나갈 때 이 곡면에서의 변화가 전혀 없으면, 그러면 이 두 개를 내적한 이 함수 x.y, 이 벡터를 내적한 이 함수, 이거는 상수함수이다. 전혀 변함이 없다. 왜냐면 이거는 간단히 되죠. 왜냐면 이 벡터장과 이 벡터장을 자기 t에서 내적을 한 것을 ht로 이렇게 놓으면, 그러면 우리가 h가 상수함수임을 보이면 됩니다. 이 함수가 상수함수임을 보이면 되는데, 어떤 함수가 상수함수임을 보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도함수가 영함수라는 걸 보이면 되죠. 그러면 자, h 이것은 x y 더하기 x y 이렇게 되죠. 근데 이게 0도, 이게 0입니다. 왜냐면 이거는 접벡터고 t 감마 tm이고, 얘는 이 접벡터의 수직이고, 그러니까 내적을 하면 이게 0이 되죠. 이 접벡터의 수직입니다. 내적을 하면 0이고, 여기서 얘는 접벡터고 얘는 곡면의 수직이니까 내적하면 이것도 0이 되죠. 그래서 0, 0, 0에서 이 함수가 영함수 이거이므로 h는 상수함수입니다. 그래서 이게 상수함수임을 보이는 게 이 정리였죠. 자, 예제에서 보면 우리가 단위 구면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 단위 구면에서 x2축 x1축 x3축 이 점이 이제 1, 0, 0 아니죠. 0, 1, 0 점이죠. 이 점이 1, 0, 0 그리고 이 점이 0, 0, 1
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갈 때, 그럴 때 여기에서 이 접벡터를 평행하게 이렇게 옮기면, 이 곡선을 따서 평행하게 옮기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 끝처리에서는 완전히 반대쪽으로, 반대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. 이 벡터를 전혀 이 곡면에 변함이 없이 이렇게 쭉 계속 밀면 이렇게 갑니다. 그런데 이 똑같은 이 벡터를 이번에는 곡선을 이쪽을 따라서 이 반대로 이렇게 가면은, 이거는 전혀 변함이 없이 가면은 계산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옮기게 되죠.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는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가는데, 이 위에 파란 쪽으로 평행하게 움직이면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벡터를 곡면에 전혀 변함없이 이렇게 평행 운송을 할 때 곡선을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이렇게 올 수가 있죠. 그래서 곡면에서의 평행 운송은 이 곡선을 따라서 이제 다른 이런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. 이런 현상을 갖다가는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설명을 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가우스 본네 공식이 이런 걸 좀